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8쪽 22강 시간입니다. 142번이죠? 142번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가? 이거는 60일 이내죠? 60일입니다. 60일.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반대급부행위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어서 143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주. 이건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을 해야죠. 전원이 주택이 없다는데, 전원이. 2번 2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것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죠. 3번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것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4번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것도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죠. 5번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이건 주택 소유지 무주택이 아니에요.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29쪽에 144번입니다. 다음 중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원 명의 변경 제한.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제도죠. 아닌 것을 골라라 했으니까 1번을 고르시면 안 돼. 2번 무주택 우선 공급.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제도죠. 3번 직장주택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제도죠. 4번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적용되는 제도죠. 자, 5번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 환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거기죠.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시행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시라죠. 그래서 정답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해설 129쪽과 130쪽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131쪽에 145번으로 넘어가십니다, 여러분. 다음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투기 과열지구안에서 청약 자격 제1순위자에서 제외되는 자 1순위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번 과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이거는 해당하죠. 2번 세대주가 아닌 자, 3번 2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4번 2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 조금 헷갈릴 때는 끝까지 읽어보셔도 돼. 5번 과거 5년 이내에 분양권을 매입한 자. 네?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제1순위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서 집 있어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에 146번 넘어갑니다. 다음 중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은 토지 소유자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요게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또 추진위원회 설립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3번 주택 재건축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맞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번 주택 재건축 조합의 법적 성격은 법인이며 맞죠? 정비 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맞죠? 5번 주택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원 토지 등의 소유자로 한다. 맞죠? 그래서 1번만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도정법 16조죠? 도정법 16조. 도정법 16조에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이어서 133쪽에 147번 넘어갑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함. 1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종종, 교회, 전통, 사찰, 향교, 동리, 불악, 동창회,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등기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2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맞죠? 3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양도성, 상속성 없어요. 4번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틀렸죠? 126조는 월권 대리, 대리권 범위의 초과 권한을 넘은 표현들인데 그거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5번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대한은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 가운데서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이죠.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 적용한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권리 능력 없는 사단 확인하기로 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권리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권리 능력.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 그걸 우리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 이거를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또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을 말합니다.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갖는 능력인데 그거는 권리의 주체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주체는 누가 있느냐?
우리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자연인. 자연인이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우리 사람을 법률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자연인.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사람만 사회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된 각종의 단체들도 사회활동을 합니다. 그런 단체를 우리는 법인이다. 이렇게는 붙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을 갖는 거냐? 권리의 주체가 되는 거냐? 출생서 사망까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권리 능력을 갖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의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리 의무는 표리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권리 능력을 갖고 권리의 주체가 되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출생의 시점은 언제예요? 전부 노출설이다. 이렇게 봐야죠. 전부 노출설이다. 사망의 시점은요. 심장 박동 정지설, 맥박정지설, 심폐 정지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돼서 권리 능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점은 언제냐? 그거는 법인의 설립 등기십니다, 여러분. 법인의 설립 등기.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하면 법인이 사회생활하는 권리 능력을 갖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실하게 되는데 법인은 언제 상실하느냐? 법인의 말소 등기다, 소멸이다. 그러면 틀려요. 청산사무 종결시입니다. 청산사무 종결시 권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인의 설립 등기서부터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전부 노출이라는 것은 모체내 생명체 태아가 약 11개월 정도가 되면 모체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어요. 좀 빠른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가장 빠른 친구 누구예요? 칠삭동이 한 명이죠? 근데 그분은 들떠릴 줄 알았더니 오히려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물론 누구라도 공과가 있는 거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죠. 긍정적 측면도. 자, 그런데 그러면 전부 노출하기 전, 출생 전 모체내 생명체 누구예요? 그렇지, 태아. 얘들은 어떻게 할 거냐? 권리 능력이 없게 돼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태아가 뭐라고 그래? 미쳤다고 그래, 미쳤다고. 이런 X 같은 경우가 다 있냐고. 왜? 세계 각국에서는 태아 보호에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간과 똑같이 취급을 해요, 태아 보호를. 그래서 재산상속, 대입상속, 유종, 유류분 다 되는 겁니다. 또 사인증여 이런 거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재산상속, 대습상속 다 되는 겁니다. 태아 보호를 위해서. 그럼 법인의 설립 등기 하기 전에 쉽게 얘기해서 법인의 설립 등기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를 갖다가 마치 자연인 사람의 경우 태아처럼 우리는 뭐라고 부른대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설립 등기를 안 내는 것이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단체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한대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또 권리 능력이 없으므로 권리 능력은 뭐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상의 지위 자격을 갖는 능력.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다.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그리고 그런 단체들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교회 전통 사찰 향교 성균관 동리 불악의 재산 소유 형태를 얘기하는데 총유라고 해요. 총유. 그리고 이런 단체들은 법인의 설립 등기를 안 내고도 권리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단체를 얘기하는데 뭐가 있어요? 재건축조합, 주택조합.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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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죠. 아파트에 가시면 있잖아. 부녀회. 자, 서울대학교. 이거는 전에 법인 아닌 사단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단순한 학교실 영점물에 불과했는데 법인 설립이 돼 있어요. 서울대는 법인 아닌 사단이 아니에요. 법인이죠, 법인. 예? 자, 아파트 분야에는 법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판례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냐? 총이에요, 총이요. 총이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총이라는 것은 그렇죠. 관리나 처분은 총회 결의에 따르는 거예요. 종중총회, 교회총회, 사찰총회, 조합원 총회. 총회 결의에 따르셔야 돼요. 총회 결의. 총회 결의. 사형 수익은요. 종중재산의 경우 종중원, 교회 재산의 경우 교회 신도, 이런 분들에게 각 구성원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관리처분은요.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사원총회 결의. 그러면 이때 보존행위. 요것도 사원총회 결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 종중 재산 등을 우리는 총이라고 부르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느냐? 지분이 인정 안 돼요. 분할도 인정이 안 됩니다. 수백억 대 땅을 종중이 갖고 있어요. 종중의 대표자 종손 할아버지한테 가서 저 요번에 서울로 이사 가는데 종중 재산에 지분이 있으니까 분할을 해서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종중의 대표자 종손 할아버지가 민법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률적인 마인드 지식이 있어가지고 자산관리 공부를 하셔가지고 법인 아닌 사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느니라. 이 단체의 법적 성질은. 그리고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인데 총유는 지분이나 분할이 인정이 안 되느니라. 그런 할아버지는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좀 더 가까이 오너라. 좀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할까? 귀 좀 빌려줘. 귀 좀 빌려주면 어떻게 해요? 깃방맹이 한 대 때려. 그리고 빨리 이사 가라고. 싸가지가 없다고. 그러면 교회 재산을
교회를 20년간 다녔거든요. 이번에 다른 데로 이사 가는데 다른 교회도 좀 가져가고 싶고 그 교회도 괜찮아. 그리고 이사병에 보태쓰고 싶고 해가지고 그런 분은 별로 없겠지만 어떤 분이 만약에 목사님 이사 가는데 그동안 헌금 낸 게 한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이사병에 보태쓰기 요즘 좀 어려우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1,000만 원만 좀 지분을 인정해서 분할해 주시오.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똑똑한 목사님은 그러지. 자, 교회의 법적 성질은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인데 재산 수용 형태는 총입니다. 법적으로도 분할이나 지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잘 모르시는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귀 좀 빌려주시오 그래. 종손 할아버지처럼 한 대 때려 깃방맹이? 그러진 않지. 귀 빌려주면 뭐라고 그래 목사님이? 교회 좀 그만 나오라고. 그리고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가끔은 유행가를 불러도 좋다 그래요. 뭐 부르면 됩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말없이.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비법인 사단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 적격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종중재산 종중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교회 재산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극히 일부 어떤 목사님이, 극히 일부 어떤 주지스님이 교회 재산을, 사찰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개인 명의로 등기한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관리 공부한 신도가 가서, 아니 법인 아닌 사단인데, 그리고 교회 명의로, 종중 명의로, 사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합니까? 교회 재산을, 사찰 재산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게 자주 반복되다 보면 전화가 와. 목사님한테 어서 전화가 와요. 에? 그렇죠. KBS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하더라고. 이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추적 60분 담당 PD래. 그리고 곧이어 취재 나왔더라고. 왜 교회 재산을 목사님, 교회 수십만 평의 땅을 목사님 개인 명의로 등기를 하냐. 왜? 이거 교회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적격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송 적격. 소송의 당사자 능력. 소송의 당사자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종중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나 사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가 될 수 있어. 피고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대표자 명의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 그렇지. 응? 응? 구성원 전원 명의로 하셔야 돼. 전원 명의로. 응? 종중원 전원 명의로. 교회 신도 전원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전원. 이것이 전원 합의체 판례입니다. 자, 전원 합의체 판례라는 건 어떤 뜻이에요?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관 판사가 14명 있는데 3분의 2, 9명 이상이나 찬성을 한 거예요. 에? 대표자 명의로 소송하는 게 아니다. 이 단체의 성질상 구성원 전원 명의로 소송하는 것이다 하는 전원 합의체 판례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법인 아닌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파악할 게 많이 있지만 지금 문제를 풀게 한 거니까 다시 133쪽에 147번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 4번이 틀렸어요. 4번. 총음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는 피현대례에 관한 126조의 규정이 준용되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126조 간단히 확인을 할까요?
요거는 민법 조문을 얘기하는 거죠. 126조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에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키호테 아저씨예요.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제주 사는 사촌 동생 을에게 관리에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대리인 사촌 동생 을은 이 제주에 신축한 갑소유 건물을 관리를 해야 돼. 임대하는 것은 관리행의 일종이에요. 그런데 관리인 대리인 을이 이름이 뭐예요? 사촌 동생 이까지. 엄청 까졌대, 엄청 까졌대. 왜? 자기 부동산도 아니면서 매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만 받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 우리? 아마추어. 시골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 짜잘한 인간. 중도금까지 받고 연락 안 되는 분은요? 세미프로라고 그래. 잔금까지 받고 연락 안 되는 분은요? 프로라고 그래, 프로. 왜? 이분이 이름이 김얼빵이기 때문에 잔금까지 다 줬대! 근데 등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찾아가야지. 친구가 누구예요? 그렇죠. 영세민. 영세민이 누구죠? 영리하고 세련된 민주시민. 자산 관리를 아시는 분. 이런 분이라면 어떻게 조언을 하셔야 돼? 그렇지. 요거는 기본 대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월권 대리권 범위를 초과해서 권한을 넘는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한 것이므로 선이 무과실로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분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 갑에게 책임을 물어서 126조의 표현대를 주장해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든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가르쳐줘야 돼. 자산 관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때 본인 갑이 부르는 노래는 뭐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해줘야지. 여기 요건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다시 이분을 찾아서 뭐가 없다고, 충청도 사투리로 싸가지가 없다고, 어디 한 대 때려주고, 귓방맹 한 대 때려주고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맞아. 그러나 이런 분들은 이미 잔금까지 챙겨서 연락이 안 돼. 프로라. 지금까지 이분 찾아다니면서 노래만 부르고 있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구상권 행사하려고. 무슨 노래? 돌아와. 아직도 안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걸 우리는 126조의 표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원총회 결의 여기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총회 결의가 다소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총유물의 처분, 이런 재산의 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때는 126조를 적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147쪽의 4번 얘기입니다, 여러분. 4번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147번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파악할 것이 있는데 뭘 파악해야 돼요? 마치 법인 아닌 사단처럼 우리 인정되는 거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죠? 태아보. 태아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돼?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릅니다. 개별적 보호주의는 출생 전부 노출설로 인정하다 보니까 일단 태아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호하는데 재산 상속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 1순위가 누구예요? 직계비속
배우자, 재산 상속 2순위는 누구였었죠? 우리 자산 관리에 대해서 재산 상속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증여, 유류분 이런 거. 2순위가 누구예요? 직계 존속. 3순위 누구죠? 형제 자매. 4순위는 누구예요? 사촌인의 반결족. 그런데 여러분 1순위 직계비속에는 여기 태아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습상속. 태아 이것도 인정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보호가 되듯이. 또 뭐가 인정될까요? 그렇죠. 유류분 이런 거 인정돼요. 자, 유류분 모르시는 분 많은데 이건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인정될까? 뭐가 인정될까? 뭐가 인정될까? 사인증여 인정될까, 여러분? 사인증여는 뭐예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이에요. 태아는 뱃속에 있는 상태니까 계약, 청약, 승낙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와 소수설은 불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설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현실에 충실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구할 때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계약은 태아가 뱃속에 있는 상태니까 못한다고 보는 겁니다. 왜?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증여 이런 거 안 돼요. 증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돼요. 그러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건 됩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지가 되느냐? 안 돼요. 그런데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태아 쪽에서 인지를 청구하는 건 안 되지만 부 쪽에서, 아빠 쪽에서 인지하는 것은 됩니다. 그래서 인지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태아 보호를 위해서 우리 개별적 보호주를 채택하고 있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지조건설 판례 입장에 하면 태아는 권리 능력을 불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보호주에 따라 보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증의 수증 능력은 인정되는 거죠. 왜? 유증은 소속이 뭐니까. 그렇죠.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인증여는 판례 수술은 안 됩니다. 왜? 계약이니까. 소속이 계약이니까. 태아라는 동안에서 계약 못하니까. 그래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파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태아는 계약은 안 돼. 그러나 단독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건 태아에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판례하면 태아 상태에서 권리 능력을 불인정하고 해제 조건설에 의하면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데 법인의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사회생활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그래서 우리 제 22강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